요즘 HSP, 매우 예민한 사람, 초민감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HSP가 질환이나 병은 아니지만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상 예민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HSP들은 본능적으로 예민함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둔감하거나 무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의 사람들이 만일 나르시시스트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 유독 나만 더 힘들고 괴롭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내가 바로 HSP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내가 감지하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치고 힘들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HSP인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나르시시스트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SP가 고통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먼저 HSP 테스트 문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가지 문항 중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1.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2.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3. 통증에 아주 민감하다. 4. 바쁜 날이 이어지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침대나 어두운 방에 틀어박히고 싶다. 5. 카페인에 민감하다. 6.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피곤해진다. 7.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 8.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9. 매우 양심적이다. 10. 툭하면 깜짝 놀란다. 11. 단기간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정신을 못 차린다. 12.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13. 상상력이 풍부해 자주 공상에 빠진다. 14.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부탁받는 게 싫다. 15.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6. 폭력적인 영화와 TV 장면을 애써 피한다. 17. 배고프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등 신체 반응이 뚜렷하다. 18.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혼란스럽다. 19.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20.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21.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관찰하면 불안하거나 긴장해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22.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다. 23.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내가 민감하거나 숫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13개 이상이면 HSP에 해당합니다. 그럼 HSP의 특징을 가진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지칩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서적인 측면과 감각적인 측면에서 HSP는 너무 많은 뇌의 활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과 느낌들을 처리하느라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쉽게 지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임에 나가도 오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나 모임이 싫은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그냥 쭉쭉 빠져나가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싫고 이 분위기를 망치거나 피해를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지거나 활발한 모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향적인 HSP라면 모임 자체를 거의 안 나가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외향적인 HSP라면 사람들을 좋아하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과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외로워집니다. 어릴 때부터 예민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은 성인이 되어서는 예민하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오히려 내색 안 하고 둥글둥글해지려고 노력하신 분 계시죠? 사회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잖아요. 또 민감하고 섬세한 기질의 장점을 우리가 배웠던 적이 없죠. 그래서 예민하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해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과 감각 등을 자꾸 억압하고 묻어내지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HSP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만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오해받는 경우가 꽤 있죠. 이분들에게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 무뎌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나아질까요? 상처받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이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세 번째,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병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불안, 우울, 불면, 공황 증상 및 여러 신체적인 통증입니다.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각종 염증이나 면역력 질환 등등. 이렇게 민감한 기질 자체는 병이 아닌데 계속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되거나 대인관계 어려움이 반복되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오면 병이 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HSP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으로 자각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민감한 기질이라면 최대한 스트레스 관리를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자주 겪습니다. 실제로 특정한 감각이 너무 발달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기 때부터 이유식을 잘 못 먹거나 음식을 너무 가리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씹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밖에 나가면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힘들고 화장실을 쉽게 못 가거나 음식점에 가는 것도 힘들다, 잠을 푹 잘 수 없다 등등. 인간은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일반인에게는 정보인데 HSP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니까 항상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집 밖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인간관계 자체가 큰 자극이 돼요. 좋은 자극이 아니라 에너지가 소모되는 자극이죠. 그래서 외부 활동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민감한 기질에 남들보다 고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병적인 자기애를 지닌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HSP는 절대로 성격 장애는 피하세요. HSP들은 안 그래도 평소에 예민해서 늘 긴장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들의 약점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민해?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거나 이 사람은 예민하니까 내가 너무 자극하지 말아야지 라는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어떤가요? 나의 예민함을 가지고 공격할 빌미로 삼죠.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인생 살기 힘들지. 왜 그렇게 유난이냐?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니? 뭔가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합니다. 또 내가 공감해주면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내가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진짜 못됐다, 날 무시한다 등등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죠. 내 생각과 감정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이 최우선이니까요. 이번엔 초민감자 HSP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이 나르들끼리 만나면 싸우기는 해도 결이 비슷하니까 나름 대화가 잘 통해요. 목적이 같다면 아주 환상의 팀이 되죠. HSP끼리 만나면 결이 비슷해서 서로 조심하고 경계를 지키니까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HSP인 내가 선을 넘는 나르와 만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조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예를 들면 난 청국장을 못 먹는다. 이 향수 냄새가 역하니 나 만날 때 뿌리지 말아달라. 소리내어 씹는 걸 자제해달라. 아침에 시끄러운 음악은 틀지 말아달라 등등. 그리고 나르의 반응을 보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알겠다, 조심하겠다 하면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 일단 지켜보시고요. 그런데 또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반복해서 얘기하고 대안을 주세요. 예를 들면 청국장을 파는 A 음식점 말고 B 음식점에 가자 라던가 요즘 이거 괜찮던데 사용해보라고 다른 향수를 선물하던가 등등. 당장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 매일 대치하고 싸우는 건 너무 피곤하죠. 때로는 얼르고 구슬러서 내가 편하도록 유도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나쁜 상황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유난 떤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막냐? 너 나 무시하냐? 등으로 나온다면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회색돌 쓰셔야죠. 감정 표현하지 마시고 말을 최소화하면서 거리두기 하세요. 최대한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르시시스트와 이별이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조심하세요. 내가 멀어지려고 할 때 나르들이 후버링을 잘 쓰는데요. 다시 자기 통제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중에 HSP가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들은 나르가 사과하거나 눈물을 보이며 동정심 유발하기, 달콤한 말로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죄책감 유발하기, 과거를 들먹이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 늘어놓기 등등 회유를 할 때입니다. 차라리 다시 가스라이팅을 하고 협박과 조종을 대놓고 하면 더 멀어지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요. HSP는 상대의 호소에 너무 빠르게 감정이입을 하는 나머지 또 용서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시 나르들의 덫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HSP인 걸 아셨다면 더욱 철저히 나르들과의 관계에서 냉정해지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타고난 기질이라 바뀌는 건 힘들지만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점차 나를 보호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거예요.
HSP가 나답게 살아가려면 민감한 기질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면서 미묘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예술적 활동에 감동을 받으며 뛰어난 오감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지는 등 테스트 문항만 봐도 참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개발하셔야 해요. 나의 장점을 잘 발휘하기 위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에너지 충전을 자주 할 것.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에너지가 충전이 잘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활동을 늘리세요. 만일 소모만 하고 있고 충전을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힘든 증상들, 번아웃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활동을 챙길 것.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날 힘들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반드시 피하세요. 꼭 나르가 아니더라도 만나면 기빨리는 사람과 모임은 피하세요. 그리고 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나와 결이 비슷하여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과 편안함을 준다면 나에게 에너지를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을 확보할 것. 내가 머무는 공간을 최대한 내가 기분 좋게 머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꾸세요.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 정리, 책상 정리, 스케줄 정리 필수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거나 영감을 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머리, 가슴, 몸의 밸런스를 챙길 것.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몸의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면 밸런스가 깨지죠. 생각에만 너무 빠져서 고민하고 있거나 힘든 감정에 빠져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할 때 생각과 감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의 움직임과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우리의 두뇌 활동과 편도체 안정화에 도움을 주죠. 사고와 감정의 전환이 훨씬 좋아지고 근력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생각과 고민이 떠오르고 힘든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HSP 기질을 가졌다는 건 살면서 고통도 많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 더 깊은 감동과 풍요로운 감각으로 행복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로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그 과정에서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있다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때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너무 참으면 병이 되지만 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창조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민감한 기질로 힘들었거나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들었다면 날 위로해주고 에너지를 충전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